네, 불안스러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종목은 건재한가, 네 종목의 앞으로의 컨디션은 어떨지 많이 좀 걱정들 되실 것 같거든요. 크게 일단 시장 둘러보고 작게 또 숲과 나무 동시에 점검하겠습니다. 저희 개장 멤버죠? 네, 김민주 전문가 함께 할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장했을 아침하고 지금 분위기가 조금 너무 달라져 있는 상황이라서 흘러가는 패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늘 이제 장중에 나오는 대외 변수가 좀 괴로운 쪽인데요. 네. 그나마 좀 익숙한 그 중동 리스크가 좀 출회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긴급 회의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외 변수는 사실 대응도 어렵죠. 그쵸. 뭐 장중에 뭐 이렇게 미사일 교전, 특히 뭐 전쟁을 누가 예단하고 감히 하겠습니까마는 뭐 잠깐 언급을 좀 하고 간다면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란 헌법을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국가 자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이란 옆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르단, 뭐 이라크, 이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긴급적인 뭐 타전은 아니었다고 좀 봐요.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이미 외교관들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미는 좀 있었다 보여지는데 우리나라가 양대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의 좀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오늘 첫 포인트는 이제 중동 리스크 발생과 이란의 공습이라는 주제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뭐 내용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이스라엘 공군이 사자들의 나라라고 하면서 이란 군 핵 시설을 이제 타격했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알아봐야 될 포인트는 해운 방산 그리고 유가 관련 종목들이 오늘 도드라진 반등세가 나오는데 과연 이 중동 리스크가 얼마만큼 확전 기로로 갈 것이냐? 나는 조금 이쪽으로 만약에 지속성이 있다면 좀 따라가도 괜찮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우선 유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크루드오일 모습을 잠깐 보시고 장중에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적 뭐 연애 몇 번 보기도 힘든데요. 크루드오일이 지금 장대 양봉 뽑아 올렸고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7%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유가의 손익분기점은 그때그때마다 좀 틀립니다만 65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장대 양봉이 올라왔어요. 연동관계로 역시나 중앙에너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흥구석유 등 오늘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특히 중앙에너비스가 지금 상한가 직행했는데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요. 변곡점을 돌파하고 12,000원부터 올라왔으니까 주가 포인트도 상당히 많은 급반등입니다. 거래량도 동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되어지고요. 단지 주말에 이란도 국민 정서를 생각한다면 맞대응을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뭐 미사일 몇 방 아이언돔으로 좀 날릴 것으로 판단되는데 5일 선거의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 메꾸지는 않습니다만은 월요일 정도에 추격 매수는 좀 금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란의 그 맞대응 수위에 따라서 연속성이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때마침 미국 시장도 좀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 이란 중동 리스크의 어떤 빌미가 미국 시장도 끌어내린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말 동안에 잘 뉴스플로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또 극적 반전 좋아하거든요. 뭐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나중에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할 수 있거든요. 워낙 그 치적 가리기 좋아하신. 휴맨십 때문에. 네. 그래서 크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중동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좀 그 일단락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제 마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SOL 정도는 오늘의 거래량은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르다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종목이 여러분들 5만 원까지 5월에 뭐 관세 충격파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갔었습니다. 좀 이동평균선이나 기본선과 회기선을 그려놓은 모습인데 네. 사실상 1월 초에 이 주가가 6만 5천 원까지 변곡점까지 올라갔다가 좀 소리 소문 없이 4월까지 조정받고 다시 그 원위치로 왔거든요. 이제는 좀 변곡점에 안착을 한 게 아닌가. 올해 상당히 이익 부분들이 좀 증가 추세로 가는 쪽입니다. SOL은. 그래서 나는 정유 쪽에 정제 마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있으신다는 분들은 이제는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되고 변곡 안착을 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는 좀 매집 관점이 유효하지 않겠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한일 단조라든지 스몰캡 종목들의 상승도 좋습니다만은 해운 쪽에서 혹시나
뭔가 호르무즈 해협의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흥하해운인데 여기도 아직까지는 변곡점에 안착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굵직한 방산 종목들의 지금 오늘 또 랠리거든요. 현대로템, 뭐 LIG 넥스논 이런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 현대로템이 여러분들 오늘 19만 500원까지 찍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풍산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풍산도 신고가고 네, 거래가 그렇죠. 방산주 중에 제일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풍산이. 구리 관련 뭐 전쟁 네. 관련 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지금 늘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속도적인 측면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걸 좀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 이제 나타낸 여러 가지 그 목표가라든지 상향 조치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차랄리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때마침 나머지는 이 방산 쪽에는 호재거리 뉴스에 모멘텀 작용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으로 좀 남겨놓는 게 혹시나 고점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네.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기웃거리지 말고 단지 유가의 반등세는 좀 심상치 않고 정제마진은 올라가고 있는 쪽이니 대형주 쪽에 정유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매직 관점으로 바라봐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먼 가격이긴 한데 JP모건에서 130달러 전망 레포트 나왔어요. 만약에 최악인 거죠. 이렇게 전면전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뭐 유조선을 폭파시킨다. 이런 쪽에 이제 대응이 나와버리면은 굉장히 빠르게 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현실 가능성 거의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그 유가 분석을 예전에 이제 파생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봤는데 130불은 2022년에 찍었던 130불 꼭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봉에 차트 모습 좀 잡아주시면 주봉 분석에 이제 마디가라든지 저항 구간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 위에 넘어가야 될 산이 85불에도 한참 있고요. 90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적 요인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30불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미국이 그런 상황을 넉넉히 보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소식이다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란과 뭐 사우디 시아파, 수니파,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뭐 이란 헌법을 근거로 한 국가의 인정 여부 등등은 사실 캐캐 묵은 부분이라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국가적으로 인정 여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늘 긴 관점으로 노이즈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걸 본다면 네네. 지금은 뭐 반등의 크루드오일 폭은 뭐 파생하신 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5불 정도가 맥시멈 정도라고 좀 보여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익숙한 그나마 중동 리스크라 다행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확전이 안 되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쪽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핵심 포인트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2포인트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전기차하고 자동차의 스탑 표시판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워낙에 좀 낙폭주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앞에 멘트 제가 안 읽었어요. 네, 전문가님. 제가 하면 느낌이 안 설 것 같아가지고 2포인트를 한번 다시 언급을 해주시죠. 학시 아저씨가 등장하네요. 네, 트럼프 너 뭐 돼? 학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좀 적어봤고요. 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연일 좋았다가 안 좋았는데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연장자시고 한 국가의 수장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뭐 그런 드라마죠. 네. 연속극을 좀 빙자 삼아서 한번 적어봤고요. 사실상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중간중간 우리 국내 시장이 좀 전해졌는데 뭐 지금 보니까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전기차,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하고 2035년부터 전기차 사야 된다는 이러한 법안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지 법안에 서명 결의를 했다는 네.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그게 맞는 것인가? 뭐 트럼프 확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자원은 한정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2차 전지가 굉장히 전기차와 더불어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탈탄소 아래 친환경이라는 대명제에 관해서는 사실 부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언젠가는 그렇죠. 전기차의 침투율과 점유율이 뭐 우리 국산 배터리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의 저지 서명 결의를 하고 계속 내연기관 차를 가야 된다는 근본 취지는 본인의 어떤 기득권 세력과의 이익 결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차 확인해 볼 부분은
미국 시장 내의 친환경차가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재차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차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것은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 플로우가 나왔을 때 좀 분위기가 좋은 조선방산원전 이런 데는 호재 뉴스가 나오면 더 크게,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전기차 2차 전지 쪽은 이미 나온 뉴스인데 한번 나오면 더 안 좋게. 늘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더 심리라는 게. 언더퍼폼하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오늘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은 좀 투심이 안 좋았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또 관세 또 건드셨죠. 새벽녘에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아니? 바뀌셨는지 자동차 관세에 관해서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높은데. 네, 자동차 뭐 50% 관세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만 사실 이 내용도 조금은 식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국만큼 쿼터제로서 뭐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의선 회장이 30조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불해 주십시오. 30조 환불해 근데 주시면 사실 브로맨스 기대감에 현대차가 좀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못 가고 있잖아요. 예. 저도 앵커님 말에 조금 동의하거든요. 정의선 회장만 좀 우습게 되는 모양새인데 아무래도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때는 국가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이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좀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 모습 보기 전에 특이 동향이라고 저는 좀 적었는데 오늘 수급 순입니다. 수급표를 좀 보시게 되면 아, 봤어요, 저도. 네, 이거. 외인 수급 안에 여러분들 2위, 3위에 현대차, 기아. 현대차, 기아가 외국인 순매수 위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대본을 2시 20분 경에 적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기아, 현대차가 포진돼 있다는 것은 최근 근래에 들어서 좀 도드라지게 특징적인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 며칠 계속 현대기아를 코스피 수급 1위권에서 20위권 이내에 지금 집어넣어놓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보의 전달은 늘 전문가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해석을 여절을 했을 때 적어도 조금 저가 매수를 조금씩 누리는 그런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차트 모습 몇 개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고 있는데 저의 인내심은 6월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원하는 모양의 6월의 종가 마감의 형태를 지금 현재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음봉 아래 꼴이 달 건 알겠고요. 이번 달에 적어도 6월 30일에 이렇게 마감돼야 됩니다. 도지형 형태로 월봉이 마감되든 조금 몸통의 크기가 있는 평형 캔들로 마감이 되든 양봉 전환이 좀 돼야 된다는 부분.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전기차를 환경에 진심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로 하겠다 공약을 빵 내걸었고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여기서 나와버린다 하면은 정책도 주로 끌고 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할까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의 글로벌 니즈에 약화된 미국에 대한 투심은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네. 무엇이 좀 붐업을 시킬 수 있고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느냐 국내 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책. 그러니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 경제수장 분들 만나셨지만 뭐 스몰캡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 반등은 많이 있었지만 정말 굵직굵직한 첨단 산업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 어느 때보다 R&D와 정부 정책 세제 혜택이 좀 필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차 전지도 친환경의 중심에 있다 보니 뭐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에너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 2차 전지에 대한 연구 개발 기술, 중국과의 격차 좁히기 이제는 이런 지원책도 나온다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양은 굳이 공이 다른 그 종목들에도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LNF, 삼성 SDI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뭐 한 번 확인하실 분들은 이번 달까지 좀 확인하시고 다음 달 정도에 저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가는 형태는 가능하지 않겠냐 보여지고 저도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2차 전지에 더 좋은 그 정부 정책안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지금은 매매 관점 말고는 그리고 기술적 리바운드 말고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달까지만 기다리겠다라고 선전포고하셨는데 정말 인내심 테스트 하나 싶은 생각으로 아마 자동차, 전기차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반전의 트리거가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보면서요. 일단 매매 관점 정도만 지금은 적합하다. 내 의견 정리해 주셨어요.
시장이 조금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섹터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김민준 전문가의 선택 확인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다시 지금 지수도 시동을 걸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시장 조금 안정화될 거라고 보시나 봐요. 아닙니다. 다음 아니에요? 주까지는 조정이라고 보는데 이제 신규 매수를 좀 타진하시는 분들은 다음 네. 주가 기회지 않나. 그냥 뭐 돌직구로 때려서 미국의 양옵션 만기일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미국의 양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미국 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지금은 국내 증시가 연동 관계로 커플링 관계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떨어져도 국내 증시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단지 상당 부분이 미국보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조금 더 열려 있다는 거고, 오늘도 뭐 지주사 금융지주사 괜찮거든요. 네. 심지어 지방은행 쪽에 뭐 BNK 금융지주 이런 거 다 양봉이에요. 그래서 뭐 이쪽에 대한 붐업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래도 최근의 반등은 너무 가팔랐죠. 그래서 뭐 코스닥 쪽에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의 조정은 일상적인 짐 조정이다. 코스닥 포인트로 760선 조정은 아주 스무스한 조정이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코스피가 좀 무섭죠. 지금 현재로서는 2,800선과 2,750선까지의 조정은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조선방산 원전 쪽이 붐업이 됐던 쪽이 좀 내려와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수 관련된 삼성전자 쪽이 내려올 것이냐,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주인공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네요. SK하이닉스는 버티고 있고요. 네. 조선방산은 원전 조금은 다릅니다만 방산 쪽이 지금 휘황찬란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방산의 윈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삼성전자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하반 경직성은 안 될 소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뭐 54,000원 이렇게 테스트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뭐 철강의 파생 상품, 세탁기, 냉장고에 관세 때리겠다 이런 내용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은 있지만, 오후 들어서 지금 반도체 파트나 몇몇 종목들이 아래꼬리를 좀 달고 있거든요. 오늘 장중에 지금 현재 좋은 모습들이 뭐 심텍이라든지 SNS텍이라든지 TLB라든지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시장 대비 매수세가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쪽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양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국내 증시도 일정 부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식은 뭡니까, 여러분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파트가 어디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포인트인데, 반도체들은 비싼가? 늘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반도체들은 적정평가를 못 받죠. 밸류에이션 7배도 비싸다 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6배예요. 네. 그래도 비싸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지금의 기회를 다음 주에 조정받을 때 반도체에 매수세로 들어가는 신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강력하게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으신 분들도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지 미국의 양 옵션 만기일까지 열어두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오늘 AMD HBM3 12단 통과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굳이 필요할까요? 빅테크 기업들 HBM3 12단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총량만 채울 수 있다면 굳이 엔비디아가 아니라도 될 것 같고요. 단지 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엔비디아도 통과될 것 같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멀티밴더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굳이 SK하이닉스만 의존할 소냐. 당연한 기업의 논리입니다. SK하이닉스도 하나세미텍하고 멀티밴더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면 뭐 이 소식은 오늘 시장에 크게 반응 안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쪽도 콜 테스트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단지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HBM4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관심은 다음 주 쪽에 이벤트 쪽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 회의, 이런 부분 사업 계획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주목해보고, 역시나 이제 반도체 장비, 그리고 몇몇 종목 기판, 선단 공정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6만 전자, 24만 닉스 눈앞에 두고서는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곧 볼 수 있는 또 라운드 넘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까지 들으면서, 네,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한 3포인트였습니다.